정부 경찰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서울의 길목을 선열로 물들였다. 그러나 쓰러진 학우들의 피해 대가를 요구하면서 또다시 봉기한 학생들은 마침내 4월 26일 독재정부를 물리치는 데 성공, 민권의 승리를 거두면서 민주대 안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는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곧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것이었습니다. 서울 궁정동 안전가옥, 대통령과 최측근들이 모여있던 그곳은 곧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 암살극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김재규는 평소와 다름없는 만찬 자리에서 갑자기 총을 꺼내 박정희를 향해 쐈고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도 그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10.22 군사 반란과 5.17 내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의 학살의 주범으로서 지목된 대한민국의 두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조사하여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한 사건이다. 구속수감 사유로는 통제 방식의 보도지침, 군사독재, 비자금 조성 및 거래 등 경제적으로도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들은 10.22 군사 반란을 일으키고 군대를 서울특별시 도심에 배치시켜 긴장감을 높였으며 5.18 민주화운동 때는 야만적 폭력과 학살을 자행한 전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997년 한국은 곧 망한다는 기사가 나왔던 거 알고 있어. 양양! 미친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이 1997년 크게 무너질 만한 일이 일어나. 바로 IMF, 한국 외환위기 사건이야.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에 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며 경제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외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돈을 회수하려고 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됐지. 대표적으로 대우그룹은 대규모로 외국 자본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다 1999년 파산했어. 한국 은행들도 기업의 돈을 빌려줬지만 마찬가지로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들까지 겹치면서 기업, 은행, 국가가 도미노 파산에 이르게 된 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모두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삼성으로부터 298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대기업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강요한 혐의 등 13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서울구치소 생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반 구속 피해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수용자복을 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머그샷을 찍게 됩니다. 입소 절차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방에는 관물대와 밥상, TV, 싱크대,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구치소가 위치한 경기 의왕시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5도인데